일본의 애니메이션 중 여러분들의 원픽 애니메이션은 무엇인가요? 드래곤볼, 슬램덩크, 원피스, 하이큐, 귀멸의 칼날, 뭐 너무 많잖아요? 일본 하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일본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심은 아니었어요. 일본 애니의 뿌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7년 칠판 애니메이션이나 컷아웃 방식의 단편 애니가 그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 애니는 수수예술도 상업 콘텐츠도 아니었어요. 대부분 교육용이나 군사용 선전물에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시장과 산업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 TV 방송이 시작되고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 벗어나 가정용 콘텐츠가 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오카와 히로시라는 사람이 디즈니가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성공한 걸 보고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훗날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작품들을 제작하게 될 토에이 동화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가 돼서 데즈카 오사무라는 인물이 일본 애니의 운명을 바꾸게 돼요. 그는 토에이 동화에서 일하다가 1961년 자신만의 제작사인 무시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 자신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주간 시리즈인 철한 아톰을 탄생시키죠. 그리고 이게 대박납니다. 최고 시청률이 40%도 넘어서요. 이 작품은 단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일본 애니 산업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게즈카는 기제니의 방식처럼 풀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컷수를 줄이고 배경을 반복하고 움직임보다 연출에 집중하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방식을 고안해요. 근데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자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일단 이걸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방송국과 광고주, 출판사, 광고회사까지 함께 투자가 시작됐고 훗날 애니메이션은 방송 후에 굿즈, 만화책, 광고로 연결되는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철한 아톰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문을 열었다면 일본의 70년대 80년대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시킨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만화 잡지와 미디어 믹스 전략이 있죠.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주간 소년 만화 잡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주간 소년 매거진, 주간 소년 썬데이, 그리고 주간 소년 점프죠. 그리고 1986년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던 만화 하나가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소년 만화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곧 전 세계 아이들을 열광하게 만들죠.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그 전까지는 SF 코미디 느낌이 강했는데 전투 중심으로 전개가 바뀌면서 인기가 폭발해요. 일본 기준 최고 시청률 29.5%까지 가고요. 전 세계 80개국 수출, 누적 만화 판매량 현재 기준 2억 6천만 부 이상. 연재 기간이 1984년부터 1995년인데 지금도 전 세계 만화 판매 순위 10위예요. 드래곤볼은 잘 만든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일본 애니 산업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미디어 믹스 구조가 완벽하게 정립이 된 거예요. 미디어 믹스란 하나의 원작이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드래곤볼이라고 치면 만화 잡지 연재는 단행본 판매, TV 애니메이션 방영은 광고 수입, 게임, 카드, 장난감 이런 건 굿즈 수입, 극장판 영화 개봉은 박스오피스 수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전략이 일본 애니 산업의 핵심 수익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드래곤볼 이전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은 애들이 보는 만화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드래곤볼의 흥행 이후 TV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B급 콘텐츠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주간 방송의 핵심 편성 시간대를 차지하고 기업들은 애니메이션에 대규모 마케팅 예산을 투자하게 되죠. 이후로 1992년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1995년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등장으로 또다시 애니메이션 붐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캐릭터성이 짙은 만화들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바람의 검심, 포켓몬스터, 카우보이 비밥 등이 동시대 작품입니다.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IP라는 것도 있는데 IP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로열티와 같은 모든 부가산업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전 세계 미디어 믹스 포함 IP 미디어 프랜차이즈 순위에서 포켓몬스터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헬로키티가 2등으로 890억 달러거든요. 포켓몬스터가 1470억 달러예요. 저작권 관련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전 세계 1등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 투니버스에는 지금처럼 한국 만화들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더빙된 일본 만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든든하고 재밌는 한국 만화들이 존재했지만요. 이때 이제 명탐정 코난, 강철의 연금술사,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난리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통터치에서 진격의 거인, 원펀맨, 하이큐, 주술의 전, 체인소맨, 귀멸의 칼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나온 극장판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일본 영화 역사상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고요. 전 세계 누적 수익 6천억 원 이상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행의 뒷면에는 그늘도 존재했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 구조는 하청 중심의 다단계 구조거든요. 일단 전체 판권을 관리하거나 IP를 관리하는 핵심 기획사가 있습니다. 아니플렉스, 반다이 비주얼, 카도카와, 토에이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에다가 방송사, 출판사, 광고주, 장난감 회사들이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투자 구조가 많아질수록 창작자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산업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된 제작위원회가 하청을 넣습니다. 애니메이션 실제 연출, 콘티, 원화, 동화 등의 핵심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사들에게 하청을 넣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파, 유포터블, 위치 스튜디오, 토에이 애니메이션 등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제작사들이 또 하청을 넣습니다. 작화, 배경, 채색 등의 2차 애니메이션을 또 하청을 넣어요. 한국, 중국, 동남아 외주들도 많아요. 여기서 이제 또 하청을 넣어요. 프리랜서 애니메이터에게 하청을 넣는 겁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대충 이런 단계예요. 이게 위로 갈수록 돈을 벌고 아래로 갈수록 리스크와 노동을 떠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니메이션이 흥행해도 애니 제작사에서는 하청의 아래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1기 때랑 2기 때랑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진격의 거인 논란이 많이 크죠. 1기, 2기, 3기 때는 위트 스튜디오가 맡았고 4기부터 마파가 맡았어요. 근데 여기서 작화가 심하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욕을 엄청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후반 가서 잡히기도 했고 4기라는 파이널 시즌의 특유의 분위기가 마파와 더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4기는 파이널 시즌이었어서 엄청난 분량과 작화 난이도를 요구했습니다. 위트 스튜디오는 지금 일정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진격의 거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IP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제한적인 데다가 고퀄리티 제작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술의 전으로 급부상 중이던 스튜디오인 마파가 맡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아까 그 하청 구조 있죠? 그것 때문에 애니메이터의 처우가 심지어 안 좋은 편이에요. 2015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협회 조사에 따르면 30대 애니메이터 평균 연수입이 110만 엔이래요. 10년 전이긴 해도 110만 엔이면 거의 1000만 원, 11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때 일본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이었대요. 거기다가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이고 고정 월급이 아닌데다가 장면당 단가로 계산을 해서 그릴 때마다 수당이에요. 주 6일에서 7일 노동에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도 빈번하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많이 이런 편이래요. 납기 압박에 경쟁까지 들어가니까 과로와 건강 악화가 일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맞아요. 작화 붕괴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도 돈이 안 되니까 제작에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몇 장면만 작화가 붕괴되면 몰라도 시즌 전체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7개의 대제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1기 그리고 2기 모두 훌륭한 작화였지만 3기 때부터 슬슬 시동 걸더니 4기 때 작화 붕괴 피크를 찍거든요. 와, 저 보다가 바로 껐습니다 진짜. 물론 그런 작화 붕괴가 없는 애니메이션도 존재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철옹성같이 단단하고 높아 보여도 사실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웹툰 시장이 방대해지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해서 검정곰신, 아기공룡 둘리처럼 역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기깔나는 애니메이션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 원작은 우리나라지만 애니 제작사는 일본 A1 픽처스에서 맡았고요. 갓 오브 하이스쿨도 한국 원작 네이버 웹툰인데 애니메이션은 진격의 거인 파이널 시즌의 제작사인 마파에서 맡았어요. 신의 탑이라는 웹툰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은 일본 텔레콤 애니메이션 필름에서 맡았습니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 원작 작품인데 결국 제작은 일본에서 맡게 되니까 아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급부상도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애니메이션 발전 과정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무엇인가요? 저는 슬램덩크도 정말 좋아하고 진격의 거인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인더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